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3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 도와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약세 움직임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부분, 첫 번째 포인트부터 오픈합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가 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한미협력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입니다. 이건 어떤 섹터 얘기인가요? 지수 얘기인가요? 네, 일부러 빼놨습니다. 조선 이야기입니다. 아, 예. 오늘 조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앵커님 보시다시피. 근데 그 조선에 대해서 좋지는 않은데, 과연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조선을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게 거의 주류적인 평가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한 군데 기관만 지수 대비 수익률이 너무 좋은 섹터니 괴리율 차이가 좀 좁혀지지 않겠냐라는 리포트를 최근에 냈습니다. 보고서죠. 굉장히 잘 써놓은 보고서니까 꼭 읽어보기를 저도 권장드리고, 저도 그 누구의 권장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업종이라는 게 2025년 양대 지수의 수익률을 훌쩍 넘어가는 정말로 어떤 기대치가 높은 섹터고 그 기대치에 부응했던 섹터인데,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이 과연 어느 진입 자리에서 잡아야 될까가 중요한 오늘의 3포인트 중에 1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쪽으로는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 지원이라든지 실적 개선 효과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밝힌 걸 보면 오늘 내려오기 전에도 보고서들을 다 읽어봤지만 하반기에도 실적 좋다. 이런 평입니다. 가이던스 높게 잡혀 있고.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가 맞고 틀릴 거를 떠나서 저 김민준이 읽어봤을 때 동의할 수 있느냐? 동의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적 부분에 관해서는 의심해 볼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수주장구가 매출액 계상을 언제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은 조선의 매출액 계상은 좀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좀 차지하고요. 결국 지금의 핵심 화두는 쉬어가는 국면 속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제 나가고 종목들 가격이 좀 나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부터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재부터 많은데 추세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상향 추세입니다. 정말로 끝없는 추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일봉 모습에서 주봉 모습으로 좀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변곡점을 좀 넘어가고 기본선과 우리가 회기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기술적으로도 35만 원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고 3주간의 흐름을 보면 43만 1,000원을 찍고 뭔가 약간 좀 고돼 보이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느끼는 그 시장에서 가장 편차가 뭐였냐면 성장주가 좀 쉬어갈 때 조선방산이 항상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같이 쉬어버리네? 이것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오늘 도드라지게 받아들이는 하루였다. 그러면 과연 그 조선 파트의 조정은 눌림목은 시작될 것인가? 좀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저의 의사결정 과정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30만 원 언저리 내지는 5만 원 정도 1차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들고요. 그러면 이제 후발 주자 중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LNG 이야기가 요새 뜨거워요. 삼성중공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기본선과 회기선을 좀 저장을 해놓고 온 모습인데 그나마 좀 추세가 아름답고 완만한데 지금 이 14,000원이라는 가격을 버티지 못하면 삼성중공업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라인 가격 지지 라인과 이격도가 좀 높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책적 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 효과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내가 좀 보유자 영역으로서는 과연 익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타이밍.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섹터다 보니까 신규 타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 조정 구간의 이격도가 높은 구간은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쉬어가는 국면 속이지만 추세는 지속적이고요. 후발 주서 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위치단으로는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임수 정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예전 같은 에너지는 약간은 좀 실종된 상황.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후발주자를 노려보자. 종목까지 친절하게 콕 하나 골라주셨죠. 그래서 오늘의 조선. 사실 뭐 두드러지는 주가 탄력은 아니지만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 아시아 지역이 지금 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제 6월, 7월 이때 되면은 또 출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국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또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이것이 좀 더 지속이 될 것인가? 급등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시장이 좀 좋지 않구나. 그래서 테마단이 좀 득세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사결정에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를 고뇌해보는 쪽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주가 올랐다.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관심이 없는 쪽이었는데, 시즌의 모습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22,000원이었는데요. 오늘 36,000원이더라고요. 가격을 이렇게 보니 벌써 60% 넘게 올랐더라고요. 사실상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 정말로 내가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반대적으로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이 섹터를 등한시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사실 뭐 옹졸했죠.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 여기 방송국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리두기 했고요. 맞아요. 저희도 네. 그랬어요. 코로나 걸리면 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쪽이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사실 감기 같은 거였는데, 단편적인 생각이, 뭐, 그때만큼 파급력이 있겠어? 라는 약간 단편적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저희 전문 분야도 아니지만 전염병 분야고 예단할 수 없는 파트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가의 가격만큼은 지금 보면 퍼포먼스가 뒤지지 않는 쪽인 것 같고요. 뭐 원론적인 입장에서 조금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면 2020년 같은 그런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퍼포먼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염병은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이 투심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안 좋았어요. 오늘은 지금 목요일인데 거의 일주일 동안 좋지 않았는데 시장의 투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급 순환이나 순환매가 좀 더딥니다. 오늘 서두에 조선을 배치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성장주가 좀 내려갔을 때 조선과 방산이 조금 시속 게임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었는데 같이 내려가죠. 순환매가 더뎌진다는 건데 더뎌질 때 나타나는 거 테마단 득세죠. 종목을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랩지노믹스나 엑세스바이오 쪽, 특히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장중에 22% 올라가고 있거든요. 변곡을 산뜻하게 넘어가는 쪽이고 이 정도면 거래량 1,000만 주라서 사실상 윗꼬리 양봉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좀 되죠. 아까 시젠도 받고 후발주자들 이렇게 막 쫓아가는데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방이 됐으니 이제 눌렀을 때 이쪽으로 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큰 금액은 아니라도 해지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뇌가 생기거든요. 이쪽보다는요, 여러분. 뭐 전염병 추이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성장주라든지 주도력 그 섹터에서 순환매가 더뎌지는지를 먼저 보고 그쪽이 더뎌지면 이 코로나 같은 종목들이 좀 득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유심히 보는 것보다는 반대편을 보자는 거 정리하고요. 어찌됐건 여기가 여러분들 실적 기반의 종목들은 없어요. 오늘 엑세스바이오 했지만 랩지노믹스도 오늘 추세가 21%나 올라가고 변곡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변곡 돌파를 했다는 것은 추세가 좀 우상향 됐다는 거고 1월 9일 날 찍었던 3,900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정해져 있는 패턴이죠. 모멘텀은 지속이 좀 되고 있고 기술적 접근을 해야 되고 나의 진입 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는 섰습니다. 추세가 섰다는 건 뭐냐. 이제 변곡 돌파를 해서 우상향으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 접근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지막 포인트가 남아있지만 왜 그러냐면 내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주봉의 종가가 딱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수급 변이 상황이 있는데 내일 금요일 날
오늘 빠진 만큼 선물 매도량만큼 밀고 들어오게 되면 종목들이 양봉 도지형이나 조금 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전환 종가가 마무리되게 되면 이 섹터가 상대적으로 득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보기보다는 다른 쪽의 순환매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내일 종가까지 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멘텀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을 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2차 전지입니다. 좋을 때 홀로 울고 안 좋을 때 더 안 좋고 오늘도 2차 전지 섹터 내의 종목군들은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RA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앞서 이번 주 초에는 매체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현지 시간으로 21일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표결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하루 이틀 임박한 것만은 사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 좀 다른 전문가 분들하고 틀리게 안 좋은 섹터를 우리 유저나 시청자분들에게 언급드린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세액공제 IRA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박성정 앵커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온 내용은 화면 밑에 자막에 나가듯이 그 세액공제 부분이 이제 조기 폐지로 좀 가는 그 분위기입니다. 사실 2033년, 32년 조금씩 분야별로 틀립니다만은 그러다가 오늘 2028년까지 좀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잠정 합의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이 세액공제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선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언제까지 보조금을 줄 수 없어요. 결국은 시장의 점유율이 전기차에 무엇이 됐던 간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완성차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리테일가가 가는 가격에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보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FP가 좀 화두가 됐던 거거든요. 단지 세액공제는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향후 이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지 이제 궁금한 거는 계속 2차 전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저는 계속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하반기를 좀 보면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했는데 레인지 범위가 좀 크다. 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 2차 전지 양극재 점유율을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보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인데요. 에코프로 BM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동률이 60%에서 70%까지 회복되었다. 이런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팩트로 확인이 됐고 단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은 그 어느 나라보다 회귀 현상이 강합니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사실상 에코프로 BM도 58만 4천 원에 갔던 주가가 2년 만에 그 시세 초입으로 완벽하게 돌아온 모습인데 거의 다 왔어요. 지난번에도 팔자를 보게 될 거라 그랬는데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하락이 남아 있는데 어찌됐건 기술적인 부분에 바닥권까지는 내려왔고요. 이제부터 이 월봉 모습입니다. 참고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방 경직성의 강도입니다. 지난달에 약간 확대해드리면 이거는 도지형 캔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팽이형 캔들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번 달에 빠르게 아랫꼬리가 달고 마무리가 되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다음 달에 7자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유념해 놓으시고 그러면 종목별로 속도가 조금씩 틀리겠죠. 지금 나가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번 달에 지금 17%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파동의 모습이나 지지 저항 이론에 의할 때 10만 원의 하방 경직성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확인하십시오.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은 가동률이 회복된다는 펀더멘털적 개선의 이야기가 돌려오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하방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몇몇 종목들은 지금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는 굴욕을 맛보고 있지만 이제는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유증 소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월봉 모습입니다. 밑으로 지금 바닥이 어딘지
내려갈 정도인데 밑에 바닥을 완벽하게 타진해서 사야 될 종목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좀 미뤄두고 가격 경쟁력을 보고 사야 될 종목이 있는데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보고 좀 사야 되지 않느냐 정리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NF만 한 번 더 보고 갈 텐데 LNF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낙폭은 이제 제한적일 거라고 좀 봐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도 공이 똑같습니다. 확인은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동평균선에 장기 이동평균선에 24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 추가 낙폭 구간에서 누가 분할 매수를 잘하느냐 결국 신규도 마찬가지고 기존도 마찬가지예요.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거기가 여러분들 수익률을 가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매수를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들 장기 투자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부터는 신규 타진,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도 단가를 좀 낮추고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를 정리해드리고 결국은 관심은 어디냐? 일단 실적이 우호적인 종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양극재 가동률 회복되는 이런 기업들을 기술적 접근으로 한번 타진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2차전지는 워낙에 이제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양치기 소년 같은 정말 나아지는 거 맞아? 정말 바닥이 맞아? 라는 그런 뭐 뿌리 깊은 의심이 박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 2023년에 분위기 좋을 때 그때 분리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7%대였는데 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반토막 났고 양극재 같은 경우도 17%에서 11% 어찌됐든 지금 우리 2차전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전방으로 자동차 산업을 보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가 표면적으로는 뭐 독일차, 뭐 영국차 많지만은 중국이 자동차 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폴스타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볼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메이커들이 중국 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싼 중국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2차전지를 앞으로도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2차전지 주식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지금 싸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싼 게 맞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소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23년 7월에 중국 사람 닮았다는 그 혼이 나가면서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 드렸고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양극재의 점유율이 여러분들 1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떤 책들에서 양극재 점유율이 10% 될 거다, 13%가 될 거다, 적정 그 퍼센테이지다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다 엉터리죠. 지금으로만 보게 되면. 저는 앞으로도 10% 넘어갈 일 없다고 보여지고요. 양극재 쪽이요? 네. 양극재 점유율 쪽이. 네. 특정 기업의 그 점유율 쪽들이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군으로 가겠지만, 네. 2023년처럼 도드라진 반등세 나오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정말 굉장했잖아요. 지금은 양극재 예. 100만 통은 다 거짓이잖아요. 왜냐하면 캐파 증설을 다 중단했거나 철회했기 때문에 100만 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되겠죠. 지금 멈춰놨던 공장들을 다시 캐파 증설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죠. 네. 계속 유증에 돈을 벌려야 되고. 그렇죠. 단지 그럼에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조금 자만했고 방심했던 LFP에 대해서 이제라도 받아들이고 캐파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 네.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면 중국산과 경쟁해서 LFP가 밀릴 소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고가 차량에는 NCM을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그 NCM의 중고 배터리도 비싸게 팔릴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도 활성화 되겠지만 차를 바꿀 때 이렇게 말하겠죠. 영업원이. 그 NCM 배터리를 중고로 파시죠. 그러면 그 차에 LFP 배터리를 좀 끼워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저는 충분히 LFP의 니즈와 NCM의 니즈가 달라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산 LFP 살래, 국산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품질 부분을 경쟁력 강화로 가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내연기관차는 사문화되는 쪽이거든요. 네. 시장의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단지 우리나라가 뭐 넘버원이 됐으면 하는 대한민국 사람에서 바람은 있지만 냉혹한 현실을 봤을 때
그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단지 지금의 낙폭과대에 반등해서 가동률이 회복된다는 부분은 수요와 니즈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용은 뭐 LFP, 뭐 ESS인지 정말 NCM의 3원계의 기존에 수주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 출하가 되는 부분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동률이 60에서 70%로 올라갔다는 부분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사실로 확인되었다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악재가 많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2차 전지까지 다뤄봤고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